긴급 진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값 100만원 돌파가 알려주는 충격적 진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값 상승은 투자 기회가 아니라 화폐 시스템 붕괴 신호입니다. 대부분 뉴스는 금이 안전자산이라 올랐다고 하지만 제 분석 결과 실상은 달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음입니다. 지금 한돈에 80만원인 금값이 100만원 돌파를 앞둔 진짜 이유, 그리고 이것이 당신 지갑에 미칠 충격적 파급 효과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숨겨진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부터 팩트 체크해보겠습니다. 최근 7년간 금 투자업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금 대 달러 구조입니다. 주식이나 코인과 금이 경쟁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틀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35달러가 1온스 금으로 고정됐던 시절부터 금과 달러는 제로섬 게임이었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금이 강해지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현재 미국 국가부채 38조 달러, 우리 돈으로 5.7경원에서 연간 이자만 1조 달러를 지불합니다. 미국 국방비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 대신 금을 사들이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이 70%에서 50%대로 급감했습니다. 동시에 금 보유량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넘어섰죠. 중앙은행장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30년 만기 미국 국채를 들고 있으면서 30년 뒤 달러 가치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미국이 러시아 외환보유고를 동결시킨 사건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달러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전 세계가 목격한 거죠. 이후 사우디는 중국과 석유 거래를 위안화로 결제하기 시작했고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현재 부동산, 주식, 코인, 금, 심지어 명품까지 모든 자산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현상은 1929년 대공황 직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터키 경제위기 직전에 나타났던 패턴입니다. 1929년 당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주식은 물론이고 맨해튼 부동산, 심지어 우표와 골동품까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착각했죠. 그런데 시벌검은 목요일 이후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상황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미국 나스닥의 AI 관련주들, 한국의 반도체 관련주들, 심지어 강남 아파트까지 모든 게 동시에 오르고 있거든요. 많은 유튜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산이 실제로 가치가 올라서가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입니다. 베네수엘라 사례가 완벽한 교훈을 줍니다. 2018년 베네수엘라에서는 주식, 부동산, 금, 심지어 화장지까지 모든 것의 가격이 매일 올랐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이 더 가난해졌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 신용거래 미수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입니다. 빚내서 주식 사는 사람들이 역대 최고라는 뜻이죠. 동시에 부동산 대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유동성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게 레버리지 투자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AI 관련주들의 급등락이 주식시장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건 AI 기술력이 아니라 이 버블이 터졌을 때의 연쇄 반응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를 기억해보세요. 당시에도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는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앞서간 기대감이 버블을 만들었고 그 버블이 터지면서 건전한 기업들까지 휩쓸렸죠. 지금 AI 버블의 규모는 닷컴 버블보다 훨씬 큽니다. 엔비디아 한 종목 시가총액이 독일 전체 주식시장보다 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7개 기업이 S&P 500 전체 시가총액의 30%를 차지합니다. 이 중 하나만 크게 흔들려도 전 세계 증시가 요동칩니다. 더 심각한 건 연준의 딜레마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AI 버블이 터지고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연준에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죠.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마지막 보루까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역사상 화폐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에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뿐입니다. 첫째는 긴축 정책으로 허리띠 졸라매기입니다. IMF 때 우리나라가 했던 방식이죠. 하지만 미국처럼 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적 자살행위입니다. 트럼프가 복지를 줄이고 국방비를 삭감하겠다고 공약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둘째는 화폐 개혁으로 돈 단위를 바꾸는 겁니다. 1953년 우리나라가 환을 원으로 바꿨던 것처럼요. 하지만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달러를 포기할 리 없습니다. 그건 패권 포기와 같으니까요. 셋째가 바로 인플레이션 용인으로 부채 가치를 희석시키는 방법입니다. 1970년대 미국이 선택했던 방식이죠. 부채가 100억이라고 해도 10년 후 화폐 가치가 반으로 떨어지면 실질 부채는 50억이 되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인플레이션을 소리 없는 세금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조금씩 손해를 보면서 정부 부채를 갚아주는 셈이니까요. 넷째는 전쟁입니다. 역사적으로 경제위기를 전쟁으로 돌파하려던 사례가 많았죠. 하지만 핵무기 시대의 대규모 전쟁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세 번째, 인플레이션 용인뿐입니다. 실제로 IMF 보고서를 보면 과거 정부 부채 위기를 겪었던 대부분 국가들이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문제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중산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도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은 이미 달러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2013년 1.3조 달러였던 미국 국채 보유량이 현재 0.78조 달러로 40% 감소했습니다. 대신 금 보유량은 2016년부터 꾸준히 늘려왔죠. 러시아는 더 극단적입니다. 2018년 이후 미국 국채를 거의 모두 처분하고 금과 위안화 보유량을 늘렸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 금을 선호하던 인도가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금 매입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와 가까운 일본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세계 최대 미국 국채 보유국이지만 최근 들어 보유량을 조금씩 줄이는 추세입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동시에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달러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달러에 대한 맹신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달러는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고 모든 자산을 달러, 예금이나 미국 국채에 묻어두셨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의심해봐야 할 때입니다. 둘째, 빚내서 투자하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클 때 무리한 신용대출은 가장 먼저 터지는 폭탄이 됩니다. 반대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대출은 급하게 갚지 마세요.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갚아야 할 빚의 무게도 자연스럽게 가벼워지니까요. 마지막으로 단순히 금을 사서 돈을 벌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이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는 시대에 내 자산의 가치를 지켜줄 진짜 실물로 대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금융상품이나 종목을 쫓아다니기보다 거품이 꺼져도 살아남을 단단한 실물 자산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 딱 한 줄로 정리합니다. 금값 100만원 돌파는 투자 기회가 아니라 달러, 패권 종료의 신호탄입니다. 지금부터는 얼마나 벌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거시경제 분석이야말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앞으로도 언론이 놓치는 경제 이면의 진실을 파헤쳐서 전해드리겠습니다.